안녕하세요. 춘봉택입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비가 오면 정말 힘들어요. 그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방안전관리자 되게 땡보직이고 꿀보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진짜 아무 일도 없을 땐 정말 할 게 없어요. 진짜 심심할 정도로 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하면 진짜 평상시에 할 게 없거든요. 진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서류 관리하고, 펌프를 계속 돌릴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팀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이 소방이라는 게 기계와 전기의 종합이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알아야 될 것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이 장마가 오고 비가 오면 가장 예민해지는 사람은 바로 이 소방안전관리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로 오늘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비가 오면 왜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소방안전관리자냐? 바로 이 감지기 오작동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에서 누수가 된 것들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단기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소방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로 이 누수된 물이 배관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물질들을 통해서 타고 가서 결국에 가는 데가 감지기더라고요. 근데 이 감지기로 가는 순간 누전이 나면 차단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에 이 벨이 울려요. 진짜 엄청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용한 상태에서 찾는 거랑 이 벨을 끌 수가 없으니까, 이 수신기 자체에서 울리는 이 알람을 끄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그냥 딱 울리는 데들이 항상 수신기 감지기가 문제가 되는 데는 솔직히 거의 정해져 있는 게 한 1, 2년 정도 지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비가 오면 가서 그냥 그 감지기를 죽여버려요. 그냥 감지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어차피 감지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하는 데니까. 근데 지금 그런가요? 지금 솔직히 되게 예민도가 높잖아요. 이 소방에 관련된 규칙들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예민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울릴 때 울릴지언정 이걸 함부로 빼기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빼질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 울리면 또 결국에는 그걸 찾아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빼요. 그리고 다시 자동 복구를 시키든지 뭐 어쨌든 그 수신기 쪽에서는 복구를 하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코스트코에 이제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갔는데, 때마침 그날도 비가 많이 오고 있었고 코스트코인데, 저는 이런 일 없을 줄 알았어요. 원체 큰 시설이고 또 이제 여기는 또 새로 이제 지어진 코스트코 건물이다 보니까 다른 오래된 건물들에 비해서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감지기 오작동으로 감지기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특이한 상황을 봤던 게, 예전 같았으면은 감지기가 울려가지고 이게 오작동이 나면 사람들이 엄청 짜증을 냈을 거고, 감지기가 작동을 해서 이게 울렸잖아요. 울려서 대피 명령이 방송에서 나오고 있으면 솔직히 사람들이 잘 대피를 안 해요. 그런데 코스트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말에 코스트코를 가면 그 계산대에 사람이 엄청 길게 늘어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밖에 이미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입구 쪽으로 다 나가서 몰려 있는 건데, 그 이상 나가지도 않고 거기서 대기를 하면서 거기서 주최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모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한 명도 불만이나 짜증을 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저기서 아마 짜증이란 짜증은 다 클레임이 다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왜 그거를 막 그 오장동을 어쩌고 이런 얘기 엄청 많았을 건데, 시민의식 자체가 이 사고 사례들이 많아지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학습이 되면서 많이 발전을 했구나, 정말 이런 생각은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스트레스인 거죠. 예전 같았으면 보통 소장급, 그러니까 이 건물 주체 이제 그 관계자급에서 보통은 빼버려라, 아니면 그냥 수신기 쪽에서 차단을 해놔라, 뭐 이런 조치를 미리 그냥 시켜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이런 대피 상황까지 생길 거를 좀 고려를 미리 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 하는 곳들은 솔직히 소방안전관리자 하면 안 되는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리 그런 거를 다 선조치를 해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손조치가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수신기를, 그러니까 감지기를, 거기는 감지기가 누적이 잘 되는 데이기 때문에 미리 빼놨다 하면은 그 빼놓은 데서 진짜 불이 나면 어떡할 건데요. 아니면 거기서 뭐 24시간 비가 그치고 났을 때까지도 뭐 거기서 대기를 하면서 뭐 진짜 물이 안 나나 그거 감시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방안전 관리자 솔직히 제대로 하는 데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기도 해요. 근데 또 더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 보통 이 소방 안전 관리자들이 다른 전기나 뭐 일반 사원들이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약간 방제팀으로 해가지고 소방팀이 따로 구성이 돼 있는 좀 큰 데들도 약간 다른 기계나 전기들에 비해서 소방이 더 할 게 없다라는 기준을 좀 많이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들은 이 방제팀, 소방팀에다가는 약간 이 영선 업무를 좀 많이 몰아줘요. 그래서 이 방제팀에 뭐 그냥 소방안전관리자를 따고 입사를 한 게 아니라 산업기사나 기사를 따고 그걸로 취직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뭐 소방팀이 변기 뚫고 세면대 고치고 뭐 어디 뭐 누수 고치고 이런 거 하면서 현타 되게 많이 오죠. 실무적으로 소방에 대해서는 크게 하는 일이 없는데 별도의 영선이라는 업무를 거의 소방 쪽에다 많이 밀어 넣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이 또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 어차피 그래서 관두고 또 다른 데 가봤자 이게 인식 자체가 그래요. 회사에 대해서 회사가 그 소방팀, 소방안전 관리자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인식 자체가 애초에 쓰레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해결이 안 되는 지점에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1일부로 전기안전관리자가 1급이랑 특급 같은 경우에 소방안전관리를 겸임을 못하게 이렇게 법조항이 바뀌면서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는 별도 선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실질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처우라든지 뭔가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본업을 좀 더 확실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안전관리자 한 명 더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그렇다고 더 주지도 솔직히는 않아요. 그냥 기존에 있던 TO 하나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나갔으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나, 법적으로가 문제가 아니죠. 그냥 이 문화인데 이 시설팀에 대한 인식적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이거를 용역이라는 하청 시스템이 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TO는 항상 정해져 있고 그냥 그 하청 업체에서 알아서 그 인력수 맞춰야 되고 시킬 것도 다 시켜야 되는 이 뭔가 인식적인 문화를 우선 바뀌어야 정상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도 가보면 바라질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더 많이 들어요. 그 소장으로 계신 분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어쩔 수 없는 그냥 직장인이니까 말이 좋아 소장이라고 앉아 있는 거지 그 자리에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그 정도 뭐 깡다구 디밀고서는 잘릴 거 막 각오하고 이렇게 할 사람도 솔직히 없고요. 그런 걸 바라지도 말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정말 뭔가 권한도 없고 교육을 뭐 그 상주돼 있는 시설팀 이외에 그 건물에 항상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이 소방교육도 해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고 결과 보고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 소방안전 점검을 할 때도 소방 점검조차도 막 배를 올려가면서 감지기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도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주사에 있는 사람들 눈치 봐 가면서 저런 거 뭐 하러 하냐 별 희한한 소리 다 들어가면서 일하거든요. 참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전기안전관리자는 조금 더 나은 게 제 입장인데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점검을 한다는 위치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무실이나 매장 안쪽이 아니에요. 바깥쪽에 있어요. 모든 차단기라든지 전기가 컷오프 되는 그 위치들은 다 뒤쪽에 있고 안쪽에 있어요.
심지어는 기계 쪽 같은 경우도 다 기계실도 다 뒤에 있고 기계실 다 안에 있죠. 그리고 뭐 끼케야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콘센트나 이런 건데 그런 거를 미리 안전 조치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소방은 다른 게 사전에 감지기든 뭐든 다 문제가 있는 걸 안전 조치를 점검을 해서 미리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 감지기의 위치가 일반 콘센트의 위치랑 같은 데 있다라고 쳤을 때 콘센트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단기만 점검이 잘 돼 있으면 이 차단기가 떨어지잖아요. 트랩이 되잖아요. 근데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이 소방 감지기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이거 1년에 한 번씩, 종합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이 아니겠지만 일반 시설 작은 1급까지 케이스를 봤을 때 1년에 한 번은 이거를 업체가 오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 어쨌든 점검을 꼭 해야 되잖아요. 점검 결과까지 보고해야 되고 고장난 건 다 수리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는 솔직히 소방이 할 일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못하는 거고 그 권한을 주지를 않는데 그거를 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냥 불 안 나기 바라고 서류만 만지기 바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 났을 때 그냥 소방안전관리자가 덤탱이 쓰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어디에 입사를 했어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제대로 못하는 데가 거의 다거든요. 그런데 진짜 찝찝해서 나 여기서 도저히 내가 안전관리자 못하겠다 싶으면 관두는 게 나을 만한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용역이다 보니까 용역을 또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또 회사 자체에 또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자들이 또 와서 지랄들을 하는 데도 가끔 있어요. 근데 개 아나무인들도 솔직히 가끔 있어요. 왜 그거 뭐 켜놓네, 왜 그거 어떻게 해놓네, 막 그거 꺼놓고 어디 가서 뭘 해서 다른 일 더 하면 되지 않네, 그냥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차라리 문서화를 시켜가지고 공문을 주면은 나중에 가서 내가 피해갈 구멍이 있어요. 만약에 그 수신기 끄고 다 꺼놓고 알람 안 울리게 해놓고 다른 데 가서 무슨 일 해,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다. 그럼 명령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될 만한 걸 주면 만약에 그 사이에 무슨 화재나 소방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그 사람이 다 져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 걸 요구를 하면 그만두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만두라고 한단 말이죠. 아니면은 싫으면 하지 마 이러고 얼렁뚱땅 넘어갈 거란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거는 그냥 뭣도 모르고 좆도 모르는 애들이 가끔 가다가 관리자라는 걸 하게 만들어 놓는 사회에, 아니 그냥 회사들 문제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거 맨날 백날 따져봤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안 입고 오면 안 해야 되는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근데 시설이라는 데가 그 틀에서 넘어가는 데들은요, 우리 같은 무경력이라든지 또는 무전공자들, 비전공자라고 하죠. 비전공자들이 껴들어갈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자를 하는 데는 솔직한 얘기로 대기업 원청 소속으로 일하는 그런 직책에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용역 대기업들도 그 하나하나를 다 용역을 다 넘기지 않고 직영으로 직원들이 직접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들은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유가 자리가 안 나와요. 너무 좋은 거 아니까 한번 들어간 직원들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 되는 게 솔직히 이 시설 바닥이에요. 그게 싫으면 그냥 공사 현장으로 가야 돼요. 현장직으로 가든지 아니면 공무직을 가야 돼요. 일반적인 이런 시설 바닥에서는 절대 대접받는 월급, 대접받는 직책 받는 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문화인 것처럼 자리가 잡아있는 시장이에요. 그게 시설의 현실이죠. 자, 오늘 얘기는 이렇게 끝낼게요. 오늘 진짜 부정적인 얘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돌렸는데 솔직히 이게 부정적인 얘기와 긍정적인 얘기는 다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긍정적인 얘기할 땐 전 항상 긍정적이지만 오늘같이 완전 부정적으로 봐야 될 때는 정말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춘봉택이었습니다.